네, 오늘 우리 웹이나 영어 강사에서 실리콘밸리 에듀테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웨비나에는 유료 강의 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짧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어, 혹시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레드에서 보고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20년째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충쌤이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입시 영어 강의는 온라인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듀테크에서 LMS 백엔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원래 고향은 이제 육지고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비약군지에 있는 로컬 학원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는데, 어, 그전에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제 원래 20대 때를 사교육을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뭐 개인 과외로 시작을 해서 뭐 지인 소개로 학원에 들어갔다가 막 방과 후도 들어갔다가 공부방도 맡아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대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교육을 하다가 구몬 학습 이제 구몬 학습에 들어가게 돼서 구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 걸 한번 차려봐야겠다.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내 걸 한번 좀 차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다가 어, 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이제 그 빚과 좀 약간 이제 무거운 상황에 좀 처하게 돼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좀 열심히 일할 학원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낮에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식자재 배송이라 그러죠. 그 식자재 배송 트럭을 이제 새벽에 타고 다니면서 뭐 병원이라든가 뭐 백화점 푸드코트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식자재 배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 때였는데 이제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간 학원에서 좀 인정받고 살아남는 게 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원래는 수학으로 지역에서 좀 유명해서 되게 크게 잘 자리를 잡은 학원이었는데 이제 영어 선생님이 좀 저 들어오기 전에 영어 선생님이 좀 말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좀 이제 원장님과도 가치가 좀 맞지 않았고 제대로 좀 운영이 되질 않아서 수학은 엄청나게 파이가 큰데 영어 수업이 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쪼그라져 있는 그런 학원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 초등, 중등 제가 이제 같이 관리하는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갔었는데 초등, 중등 합쳐서 40명이 되지 않았어요. 30 몇 명 정도였고 대략 기억하기로 초등 비율이 1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되게 운 좋게도 제가 바뀌자마자 첫 시험에서 중등부 성적이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해서 잘 인정을 받고 학원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영어가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이제 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지금 방금 얘기한 육지에서 좀 오래 일한 학원에서 일하기 전에 영어 수업에 대해서 나름 이제 연구를 해보고 영어 수업을 하려면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비학군지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단어를 이제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단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쌓여야 되고 공부하는 습관이 좀 쌓여야 되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단어 학습 관리를 좀 꾸준히 그리고 실력이 좀 쌓일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제가 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월말 평가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요거 밑에 이제 요 리포트 파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요거 들어갔을 때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중학교 절대평가가 확산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절대평가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시험이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100점을 맞아도 사실상 이 아이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초등, 중등을 맞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시 비율제 계약을 하고 고등부까지 확장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자체 평가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여서 월말 평가를 이제 학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애는 학교 가서 영어 시험 100점 맞고 막 하는데 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느낌이 안 들까요? 아니면은 우리 애는 중학교 때 영어를 뭐 계속 뭐 A 뭐 100점 90점 받았는데 왜 고등학교 가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꾸준히 객관적으로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지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월말 평가를 이제 파트별로 봤어요. 듣기 평가 받고 그다음에 독해 테스트 따로 받고 그다음에 문법 당연히 시험 받고 그리고 단어 시험은 뭐 원래 평상시에 제가 좀 빡세게 관리를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단어 시험도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월말에 몰아서 막 200개씩 묶어서 시험 보고 막 그랬거든요.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요렇게 했으면 요거를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초등중등 합쳐가지고 40명 남짓일 때 들어갔다가 점점 이제 원생이 들어가면서 고등부도 맡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인원이 좀 돼서 이제 새로운 영어생도 같이 뽑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학 중심의 이제 중대형 학원이었는데 영어도 이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좀 당당하게 좀 키워나가는 이제 중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사실 수업 준비는 이미 20대 때 뭐 교과서 연구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수능 모의고사 푸는 거라든가 새로 나온 교재 뭐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점 가서 찾아보고 풀어보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 당시에 수업 준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니어도 수업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었고 뭐 강의력이라든가 교실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을 때였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보여드릴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를 보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제 뭐 출결 사항이라든가 이제 아이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적어가지고 리포트를 보내드리는데 처음에 한 3, 40명 정도 관리할 때는 사실 할 만했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주말에 한 반나절 카페 가가지고 뚝딱뚝딱 쓰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디자인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글로 작업을 한 거였고, 한글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JPG로 다시 떠가지고 이거를 PC 카톡으로 발송해드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텍스트예요, 다 텍스트. 그래서 옆에 절반이 이제 출결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 학원이 좀 보강이 좀 빡센 학원이었어서 학생 사정으로 빠지든 학원 사정으로 빠지든 보강을 무조건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보강을 이런 거 잘 적어놓고 보면 사실상 이제 거의 편지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어쩌면 챗GPT한테 제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다 거의 뭐 편지 수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주관적인 수치가 이렇게 A, B, C로 해가지고 수업 태도, 어휘, 문법, 독해 요 정도로 평가를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구구절절하죠. 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어쩌고저쩌고 뭐 승희가 영어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하면서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아쉬웠어요. 이 친구는 본인이 자기는 수학 천재라고 맨날 수학 100점 맞았다고 하는데 영어는 꼭 한두 개씩 틀려요, 계속. 이 친구는 제가 좀 많이 애정을 갖기도 하고 어머님이랑도 사실 좀 이제 관계가 좀 점점 좀 친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수업 태도가 C인 이유는 문제는 잘 풀리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반응도 괜찮았고 원장님도 이 정도로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좀 저의 시간도 좀 이제 좀 확보를 좀 하고 여기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1년 후에요. 1년 후에 그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엠베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엠베스트가 그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중등용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장풍쌤부터 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1타 하시는 분들이 중등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중등 강의를 하시고 요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었는데 고등이랑 중등이랑 온라인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뭐가 달랐냐면 고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이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인강을 주면 완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완강을 해요. 근데 중등은 인터넷 강의 보라고 이거를 영상을 컨텐츠를 올려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올려놓고 좋은 커리큘럼을 짜주고 해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집에서 보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엠베스트 SE라는 학원을 만들어서 학원에 부릅니다. 그리고 학원에 불러서 이제 선생님은 강의를 안 해요. 인강을 보게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진도 설정을 해주고 강의 본 거를 평가해주고 테스트해주고 약간 관리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리포트를 쓰던 부분들을 어플에서 대부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여기에 출석부 잘 있었잖아요. 잘 보시면 어플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 출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수강 정보도 나오고 학원 몇 시에 왔는지도 뜨고 진도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을 보내드리고 어플 확인하시라고 안내문을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편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랑 수학이랑 둘 다 있는 학원이었는데 영어만 리포트가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수학은 한솔 수학 브랜드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그 자체적인 리포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솔은 이제 그동안 한솔 교재 푼 거 한 달치 푼 거를 싹 묶어가지고 표지에다가 한솔에서 주는 이제 양식으로 리포트를 써가지고 보내주고 영어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집을 한 거를 이제 카톡으로 발송해주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크게 변하지 않고 여기 부분만 어플 보시라고 이제 했던 상태였는데 이제 2019년에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엠베스트를 하면서 한 페이지에 영어랑 수학이 같이 있죠. 근데 이때 제가 좀 고민이 뭐였냐면 계속 편지 형태로 텍스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학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계속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제가 월말 평가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수치를 좀 적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정확한 기준을 잘 이제 모르시니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B냐? 뭐 A라는데 A가 어느 정도 레벨인 거냐? 뭐 이런 느낌. 뭐 C가 있으면 C가 왜 나는지 꼭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아끼려고 이제 만든 건데 어머님들이랑 일일이 통화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걸 줄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딱 주고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이 이제 콜백이 안 오는 그런 리포트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영어랑 수학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출결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근데 이제 보면 또 마찬가지로 한글로 편집을 하고 있을 때라서 뭐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 좋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이렇게 점수를 써서 보내드리고 막 하는데 이게 어머님들 눈에 확 들어오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딱 보면 답답하잖아요. 글씨도 많고. 근데 꼼꼼히 읽어보시는 어머님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잘 챙겨준다고 관리해준다고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요때쯤부터 이제 영어랑 수학이 통합으로 같은 이제 폼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계속 써야 되고 전화 상담은 전화 상담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수학은
따로 그 한솔 그 플랫폼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저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수치도 신경을 써야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글이 대폭 줄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랑 수학을 다시 분리시켰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어만 듣는 학생이랑 수학만 듣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영어만 들으면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느끼기에 약간 이제 좀 허전한 거죠. 또 반대로 수학만 듣는 학생들은 이쪽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하자. 수학은 수학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과목 특성은 살린 리포트를 따로 편집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만든 게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씨 크기를 좀 키운 이유가 모바일에서 봤을 때 터치해서 보면 어머님들이 눈이 좀 아프시다 그러셔가지고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좀 비슷비슷한데 점점점 조금 이제 바뀌는 형태가 있죠. 그래도 레벨 평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좀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게 어머님들도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이 있어서 글씨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좋아하시는 어머님도 있으셨지만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글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편지를 쓰면 이거를 좋게 찬찬히 앉아가지고 뭐 1, 2분 시간 내셔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어머님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나중에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요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포인트 ABC에서 그냥 체크포인트로 좀 직관적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그래프 이때 한글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해서 점수를 표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에 뭐 요런 추이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많이 짧아졌죠. 예, 좀 많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화 받을 수 있게 담당자 전화번호 적어드리고 요 번호는 제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선생님을 한번 뽑았는데도 그때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을 제가 이제 다 맡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시까지 출근을 해서 2시부터 5시 반까지 초등 수업을 해요. 초등은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써가지고 관리형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 한 분이랑 두 분이서 이제 한 타임에 막 10명 정도씩 막 들어와요. 막 많이 들어오면은 막 15명 정도 넘게 들어오는 타임도 있고, 그리고 5시 반부터는 이제 중등이랑 고등이랑 시간표 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형태였는데, 그때 영어 총 원수가 초등 빼고 한 8, 90명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쌤이랑 나눠서 리포팅을 해도 적은 수가 아니었고, 저도 이제 점점점 관리를 하는데, 이걸 수동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제가 리포트 쓰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제 월 말마다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걸 써서 보내드려도, 또 전화 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제 불안함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이랑 상담하면 정보도 주고받고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좋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균이란 서비스가 전 학생들에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만 좀 편차가 커지고 리포트를 보내도 잘 안 읽게 되고 뭐 이런 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게 노션이었습니다. 요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 학원의 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요때 연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막 학원이 존폐 위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아시죠? 그 보면서 생각한 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돈 버는 사람들은 벌고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어떤 좀 마인드가 있어서 코로나로 다 같이 어렵더라도 분명히 이 시기에 돈 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좀 고민이었고 그러려면은
좀 조직이 좀 성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무엇보다 요거에 좀 꽂혀 있었어요. 개인의 성장은 조직의 성장을 상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에 좀 꽂혀 있어서 내가 크려면 학원도 같이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막 조직 문화라든가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소규모일 때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가 뭐 그래서 막 그런 책들 있죠. 뭐 실리콘밸리 개발자는 어떻게 일할까? 뭐 업다운 방식은 뭐고 바텀업 방식은 뭐고 뭐 탑다운 방식은 뭐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스타트업 유니콘들이 막 생겨가지고 뭐 유튜브에 그런 정보들이 막 올라올 때였어요. 토스는 어떻게 일하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걸 우리 학원에 어떻게 좀 적용하고 벤치마킹 할 건 없을까?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씬에서 좀 유행이었던 노션이라는 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0년대 한 초중반쯤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좀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무료 사용자의 경우 제한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 요거 입문했을 당시가 무료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굳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확장이 되고 이제 노션은 이제 페이지랑 블럭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지원되는 블럭이 좀 확장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션을 좀 선택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이제 문서와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영어 선생님이 두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 수업을 끝나고 영어 수업을 넘어오거나 영어 수업이 끝나고 뭐 수학 수업을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수업 끝나는 쉬는 시간마다 이제 무슨 상황이 자꾸 벌어지냐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영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수학 수업을 하고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실에 애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수학 교실에 가요. 아니면 옆에 영어 교실에 가요. 혹시 잘못 들어갔을까 봐 교실을. 이거를 한 타임에 한두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안 왔어요? 누구 수업 왔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늦으면 늦는다, 안 오면 안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단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본인 출석부에는 다 적혀 있죠. 수학생 출석부에는 얘가 왔다, 늦게 왔다, 뭐 다 적혀 있고 뭐 안 오면 뭐 왜 안 오는지 독감인지 병원 가는지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직접 가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뭐 누구누구 오늘 학원 안 왔어요? 막 물어봐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학원이 커지면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 직강 수업을 이제 점점점 빠지고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원장님 직통으로 학부모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수업에서 이제 좀 떠나 계시다 보니까 학생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얼굴은 떠오르는데 얘가 현재 뭐 성적이 어떤지 수업 태도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원장님이 다행히 학원에 계시면 요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이거를 다 이제 제가 달마다 프린트해가지고 화일처럼 해가지고 다 넣어드렸거든요. 상담할 때 쓰시라고. 근데 학원이라도 계시면 요거 보면서 상담하시면 되는데 가끔 원장님이 이제 학원 밖에 계시거나 막 이럴 때 이제 밤늦게 전화 오거나 이러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보에.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 월말평가 점수라든가 뭐 단어시험 점수라든가 뭐 이런 누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좀 노션이었어요. 그래서 노션이 다른 것도 특히 다 좋은데 누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관리하기 유리해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이긴 한데 자동화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원터치로 무언가가 좀 해결이 된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제 노션을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밀고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거는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놓은 출석부고요. 요거 화면을 조금 이렇게 만약에 오늘이 11월 24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용선이 뭐 출석, 뭐 문별이 출석, 안혜진 지각, 그다음에 정인 뭐 출석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적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중3이면은 뭐
뭐 그냥 문법이라고 쓸게 문법. 그다음에 여기다 오케이. 뭐 안해진 지역해가지고 어휘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정의인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학원이니까 저는 단어 시험을 이제 매일 봤어요. 그럼 이제 단어 시험을 이제 오면 앞에 10분 15분 보잖아요. 이제 뭐 단어 시험 이제 끝나면은 점수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 시험을 점수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숙제 했나 안 했나 숙제 했으면은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날 이제 수업 체크를 해놓으면 요게 이제 학원 공용 페이지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링크를 미리 받은 어머님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4일, 뭐 25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출석 하겠죠. 뭐 주 있어, 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한 타임에 뭐 많이 들어와야 뭐 정말 이렇게 초대형 학원 아니면은 10명, 12명 이상 들어오는 수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에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뭐 중3, 중2, 중1 다 한 학년에 있지만 사실 대부분 학원은 한 타임에 같은 학년이 보통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독해 수업을 했으면 독해 뭐 4단원 이렇게 했으면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같은 수업을 듣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적는 거죠. 그 단어 시험만 뭐 개별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단어 시험 점수만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숙제 그래서 숙제했으면은 숙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제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 관리하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선이는 지금 제가 이틀 동안 24일 날, 25일 날 단어 시험 점수 입력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점수가 떠요. 이렇게 단어 평균. 그래서 용선이는 평균 점수가 89.5점이구나. 문별에는 86점이구나. 안혜진은 62.5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평균 점수가 뜨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예 단어 시험만 봐도 실력이 좀 보이는 편이겠죠. 그리고 요 위에 요 초록색 바는 뭐냐면 숙제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면 지금 제가 24, 25, 요 이틀 중에 실제로 숙제를 한 부분들이 뭐 안 해진 하루 빼고 나머지 다 숙제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김용선 학생의 수업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보통 요 링크를 미리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요거는 지금 실제로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학생의 요 그 리포트 페이지인데 요렇게 받습니다. 요렇게 한 달치 수업을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뭐 진도 교재를 어디를 풀고 있고 어디를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때는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제가 이그젠플만 풀리고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한 달씩 이거 핸드폰으로 봐도 요 정도 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글씨 크기가 작게 보이죠. 요 정도 크기로 보이겠죠?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모바일로 봤을 때 좀 약간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좀 보실 수 있는 이제 온라인 형태의 리포트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차트를 보면 뭐 단어 시험 점수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하면서 좀 뭘 했었냐면 여기 보면 밑에 뭐 78원, 75원, 뭐 55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단어 시험 점수를 포인트로 바꿔서 캐시로 제가 뭐 기프티콘을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이게 쌓이면
뭐 지금에 이제 시험 두 번 체크해 놨으니까 이제 78원, 75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 한 달 정도 쌓이면 또 몇천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은 학생들 기프티콘으로 뭐 3천 원짜리 뭐 편의점 상품권, 5천 원짜리 메가박스 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물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리워드를 했는데 할 때 제가 그때 뭘 추가했었냐면 이것도 노션에서 수식 기능이 되니까 제가 넣은 건데 환율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체 숙제가 나가는 양분의 실제로 숙제를 한 양을 환율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총합은 숙제가 나간 양입니다. 그리고 숙제율은 그 중에서 숙제를 한 학생들의 수죠. 그러면은 16분의 7이 환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총합분의 숙제율하고 곱하기 100 해가지고 환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요 환율을 곱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환율이 올라가겠어요? 숙제를 한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환율은 단어 총점 곱하기 환율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단어 총점은 이제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89점, 뭐 90점 이렇게 있으면 합치겠죠. 이걸 합쳐가지고 요거를 환율이랑 곱하면 환율이 올라가려면 숙제를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반의 아이들 숙제 좀 해라 환율 좀 올라가게 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좀 으쌰으쌰 숙제 좀 하고 단톡방에서 서로 숙제 인증하면서 나 환율 올렸음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략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랑.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보여드리려고 좀 글씨를 줄였는데 바로 반영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김용선, 문별이, 안혜진, 정인순입니다. 지금 빨간 부분이 단어 평균 점수고 여기 있는 초록색 반은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시험에다가 고전에 숙제를 이렇게 단어 시험 점수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뭐 100점 그러면 바로 반영이 되죠. 여기다가 80점 그러면 바로 바뀌는 게 바로바로 보이죠. 여기다가 뭐 100점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죠. 여기도 뭐좀 내가 떨어뜨려 볼게요. 뭐 55점 그러면 바로 떨어지죠.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원이 요것도 환율이 반영이 되려면 숙제를 한 내용을 이제 반영을 시키면 환율이 반영돼서 요 포인트가 오르겠죠. 자, 전원 숙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숙제를 한 사람 수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어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숙제까지 잘해와야 내가 받아가는 포인트가 좀 쌓이는 방식으로 노션에서 이런 수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출석하고 여기다가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안혜진 학생 이렇게 24, 25, 26 이렇게 3일차까지 수업 내용도 써 있고 단어 시험도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수정하거나 뭐 다음 때 거 새로 만들거나 할 때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27일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 출석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28일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전체 페이지 만들어진 데서 제가 미리 자동으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출석부 만들기 누르면 4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아래에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날짜를 11월 28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입력을 제가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개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기반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수학 선생님도 쓰고 영어 선생님도 쓰고 뭐 다른 반 선생님도 쓰고 다 쓰면
가서 막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플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얘가 왔나 안 왔나를 출석부만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 리셋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이랑 숙제만 제가 없애놨거든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리셋되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다 0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되돌리기 누르면 또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또 단어 시험 점수를 입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수 평균이 바뀌고 숙제도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맞춰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만든 거였고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의 모습은 어, 그때는 요런 느낌으로 이제 관리를 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리포트 볼 수 있게 지난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수업 진도 같은 거 이렇게 진도 뭐 나가는지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요건 옛날 버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던 버전인데 그러니까 노션으로 학생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누적 데이터 관리하는 거에 확실히 좀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처음에 요 양식을 만드는 데만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 수업하면서 이제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아까 바뀌는 거 보셨죠? 나중에 그거 링크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요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제주에 내려오면서 어 제주도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그또 반대로 육지에서 저랑 좀 사이가 좋았거나 신뢰가 좀 잘 쌓였던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온라인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몇몇 학생들을 제가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제주도에서도 제가 좀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뭐 자세히 지금 하지는 못할 텐데 그 지역에서 학원이 어떤 분위기이고 학생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에 취업을 했었는데 거기 취업을 하면서 또 제가 제주에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 사업을 좀 해보려고 내려온 것도 좀 있어서 스레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저를 스레드에서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스레드를 통해서 제주 사업가 소통방이라고 하는 단톡방을 알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막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제주도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소스들도 얻고 막 하다가 맘글리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좀 유명할 수도 있고 이분은 워낙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팔로워가 거의 뭐 2만 가까이 될 때고 지금은 더 늦었어요. 이분은 이제 최근에 원래는 엄마표 영어로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예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시면서 확장을 좀 하신 분인데 이제 저랑 같은 사업가 소통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날 뭐 또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AI 강의 한번 할래? 그래서 제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만 해도 AI 강의를 해본 적도 없었고 대상이 학부모였어요. 망글리시님이 그 당시에 엄마표 영어로 컨텐츠를 좀 확장하던 분이었어가지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제가 해본 거는 학부모 설명회밖에 없는데 무슨 내가 AI 강의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는 에듀테크나 뭐 AI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을 때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타트업이나 조직 문화 이런 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듀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는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하듯이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다른 분들도 막 해보라고 막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학원 홍보도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웹이나 학원에서 뒤에다가 저도 광고 조금 붙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를 탐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탐나는 건 약간 그때 유행어였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거 탐나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액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작년 11월, 10월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강의가 잡혀서 1년간 그때 이제 10월부터 했네요. 작년 10월부터 쭉 1년간 강의를 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어머님들 막 동요도 작곡하시고 그다음에 AI 관련돼 가지고 막 이제 티처블 머신 같은 것도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랑 이제 캔바 같은 거 공부 막 해가지고 동화책도 만들어 보시고 막 했는데 요거는 실제로 결과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 같은 것도 작곡을 하시고 요건 제가 수상하신 분 한 분만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요거 수상을 하셨는데 요런 노래 이거 되게 울컥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엄마랑 아빠 손잡고 푸른 하늘 아래 걷는 지금 웃음소리 가득한 이 시간 마음속에 남을 거야. 언젠가 어른이 돼서 지금이 그리우면 타임머신 타고 와줄래? 난 널 기다릴 거야. 요게 그 AI 동요 작곡하신 1등 하신 분 곡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아이 사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캔버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잡지 표지처럼 막 편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화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이 그 스토리북이라는 게 베타로 막 나왔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홈런왕 얘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동화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간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오다가 요게 또 이제 잘 돼서 2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워드도 지난달에 했어요. 11월 달에. 지난달에 이렇게 어워드까지 하고 막 여기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자습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2기는 제가 이제 전자책 만들기 해서 나도 작가다 해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그 작가님들마다 다 이제 글 쓰실 수 있게 해놓고 저도 여기서 이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이제 학원 일이니까 제가 요 단톡방에다가 똑같은 단톡방이에요.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노션 요 리포트가 모바일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게 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 화면은 너무 작고 그래서 요거를 좀 작게 작게 만들어서 각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요 링크를 보내드리고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뜨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PC에서 잘 보입니다. 뭐 복잡해 보입니다. 뭐 아이폰에서 잘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요때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아까 여기 위에 대화하다 보면 여기 충쌤 고고라고 하신 요 제이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어 관련 컨텐츠 만들면서 이제 사업 준비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파트너로 협업을 하던 그 실리콘밸리에 그 레러스빌드라고 하는 그 에듀테크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어,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보면 좀 보기 편하시겠죠?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주로 어, 이렇게 이제 1대1이나 2대1 수업을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팀 그룹 수업을 하게 되거나 뭐 캠프를 하게 되거나 뭐 요런 데 보시면 뭐 스크래치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아두이노라든가 뭐 게임 개발, 앱 개발 뭐 요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요런 이제 뭐 코딩 회사는 사실 굳이 뭐 꼭 실리콘밸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사실 제법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요 협업에 대한 그 코어 밸류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여기 지속 가능한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이제 저는 뭐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제 환경 문제라든 거랑 엮어서 환경 문제에 제가 좀 관심이 원래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제주도 와서도 더 좀 그런 게 좀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가 주변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고등학생들인데 그 VR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 중인 팀이었는데 이 팀 고등학생들인데 지역에 그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가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집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건강이 괜찮으셨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수영장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미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마당에 수영장 있는 집이 많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비용 문제도 좀 있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팅을 다 해놓고 어르신을 모셔와서 안전하게 거기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그게 좀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이 좀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타트업 팀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VR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집에서도 요 안경과 요 손에 요 핸드마우스를 끼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체험하게 해드리자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게임을 단순히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환경 문제라든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요 회사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JC 님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 때 보여드린 요 노션 요 링크를 보고 이거 우리 회사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과 그 학생들과 우리 이제 수업을 하는 코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워크시트로 다 이제 구글 닥스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 면에서 좀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고 레벨 액세스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된다 뭐 등등 해가지고 노션을 도입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한 12월쯤에 이제 미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3월에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블록스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이제 로블록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열정을 환경 실천으로,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로블록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LMS 파트를 맡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살짝, 이거는 이제 다는 못 보여드리고 현재 이제 내년에 런칭하려고 지금 개발 중인 페이지인데 미국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보다 PC로 메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화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진행되는 프로그레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리포트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뭐 지난 리포트 같은 것도 따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이 이제 거기는 학년제가 아니고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벨 제를 쓰거든요. 경험치. 그리고 팀퍼레이처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여러분 당근 아시죠? 당근 온도에서 제가 따온 건데 제가 이 회사는 협업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템퍼레이처죠. 템퍼레이처인데 팀퍼레이처라고 바꿔가지고 팀 온도, 협업하는 능력치에 대해서 이렇게 당근 온도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LMS인데 이제 한국 거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수업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리포트에다 시간을 좀 덜 뺏기고 학부모님들한테 정보도 많이 드리고 내 시간도 좀 아껴가면서 여러 학생들을 좀 관리할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에게 좀 똑같은 서비스를 균열하게 줄 수 있을까? 온라인 기반으로 뭘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노션을 알게 되고 요 기능이 이제 제가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연결이 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에듀테크 이제 실리콘밸리 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좀 접할 일이 좀 많잖아요. 대표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코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 그 스레드에서 써놨지만 뼈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학과학 쪽으로는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못하고 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문과적인 기질이 상당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발달한 케이스였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문과고 나발이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입니다. 혹시 수학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제가 스레드에 꾸준하게 올릴 때마다 터지는 내용이 있는데 제발 수학 공부해라 영어 선생님이라고 쓰면 터지거든요. 수학 공부가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뭐 명제라든가 함수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형대 수학 같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뭐 행렬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지금에 와서 막 독학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과든 이과든 이런 데이터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점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때도 분명히 숫자가 증명하는 힘들이 강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영어는 말할 수 있게 배우자가 최근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좀 모토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당연히 수능을 풀면 1등급이 나오고 느끼평가 풀면 당연히 다 맞고 그걸 심지어 이제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기 실리콘밸리에 들어갔을 때 엄청 고생을 한 게 저는 내가 입이 안 트여서 막 처음에 좀 적응을 못 하더라도 듣는 건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사수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인이었는데 그 인도 영어 있죠. 너무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통과를 했더니 이제 중국인 학부모를 상대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광동식 영어 악센트를 갖고 있어요. 광동식 영어라는 게 맞나? 그러니까 광동어 악센트에 영어 발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묘한 데서 울렁이는 멀미가 나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 왜 듣기 평가 처음 공부할 때 토익 한 40분 공부하면 멀미 나잖아요. 막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어에서 그 CD로 듣던 되게 좋은 발음의 영어 원어민의 발음이 아닌 정말 유나이티드한 형태의 영어 발음을 계속 들으면서 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일하는 회사가 좀 글로벌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접속하는 코치들도 있고요. 뭐 발리, 뭐 필리핀에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영어 발음들이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없어요. 근데도 다 의사소통을 하고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나. 영어는 말할 수 있게 배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한 공부는 물론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저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영어는 말할 수 있게 배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AI는 지금도 뭐 AI 때문에 뭐 경쟁,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고 AI에게 기회를 뺏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AI와 로봇이 동시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산업 구조가 바뀔 거고 노동 체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해야 될 그 일이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고수하면서 경쟁적인 분위기를 고수하잖아요. 근데 경쟁은 절대평가로 학교를 졸업시킨 미국도 엄청 심해요. 사실 더 심해요. 엄청 치열하고 정말 정말 전쟁터입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씬의 분위기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왜 AI 윤리를 충분히 다지지 않고 기술 가속화에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AI 업계에서 심지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걸 가속화시켜서 개발하지 않으면 쟤네가 우리 자리를 침범해요. 쟤네가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은 이미 심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서 조금 더 필요한 건 인류가 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12월 1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12월인데 지금 저 수업하는데 앞에 모기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10년 전, 15년 전 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12월 1일이면 보통 눈 쌓여 있었어요. 아무리 뭐 지구 온난화라는 게 뉴스가 도배를 했어도, 근데 지금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한라산에 눈 내렸다는 뉴스랑 모기랑 바퀴벌레를 같은 날 봐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후 위기 현상이 막 오고 있는데 이걸 인간들이 경쟁해서 해결할 건가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커리어인 것처럼 노션에 대한 얘기도 좀 섞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제가 지금부터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부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편하게 나가주시거나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1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수업도 하셔야 되고, 행정 잡무도 처리하셔야 되고, 교육청에 출장도 계속 갔다 오셔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노션 원툴로 학원 관리를 좀 하시면 시간 절약 면에서 확실히 압도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는 사실 저 말고도 노션 템플릿이라든가 뭐 학원을 전문적으로 타겟팅해서 노션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여러 업체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긴 한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이 좀 확장되어져 가는데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특히 강사분들은 아시잖아요. 되게 은근 독립적인 주체이고 되게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로 좀 소스를 통일해 주지 않으면 되게 자료 취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수학 파트는 한솔 플랫폼을 썼었고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글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썼었고 막 이러니까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야겠다. 더 크기 전에 한번 통일을 시켜야겠다 싶으신 분들에게도 지금 노션을 적용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요거 단톡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노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션 써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학부모 관리하고 리포트 발송하는데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뭐 문자 자동도 해봤는데 이것도 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션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요거는 신청서인데 제가 요 링크는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원툴 학원 관리 1기라고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수를 좀 이제 좀 확장을 해볼 생각인데 1기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차에서 원생 목록 만들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과제 관리라든가 리워드 시스템, 그 다음에 학생 개별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 LMS 하면서 제가 새로 배운 기술들이라든가 이거를 좀 한국 학부모님들 좀 입맛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 강의 때 제가 이거 넣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용 발송 자동화. 요거는 제가 사실 요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 무료 강의로 카카오톡 메일 이용해서 쓰는 거 올라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편하게 발송하실 수 있도록 4주차 커리큘럼으로 좀 넣었고요. 제가 이제 요거 사실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강의 이렇게 소위 강의팔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서비스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요거 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4주 끝나고 나서 뭐 AS 해드리는 건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해드릴 건데 요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학원에서 원장님이 혼자 배우신 다음에 어찌어찌 배우는 거는 이제 따라오셨어도 이걸 또 누군가 가르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는 업자들이니까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예 학원 대상으로 제가 원장님과 원장님이나 다른 강사님분들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무료로 요 일기 신청하신 분들께는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몰라서 해보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료로 바뀌거나. 근데 요번 일기 때는 이런 서비스를 좀 포함해 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모든 기본 강의 템플릿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일기 한 달 코스 이제 주 1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이런 무료 세미나라든가 AS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상시 좀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한 달 코스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은
11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11만 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에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면 나중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번 1기 때는 확실하게 11만 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링크는 제가 요거 강의 끝나는 대로 요 녹화 영상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단톡방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